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1398년 명 홍무 31년 사헌부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한 송결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시사 송결을 탄핵하였다. 결이 거칠고 더럽고 상스러우며 배운 것이 없는데 본부에 앉아서 불의로 하여금 새로 만든 등자를 가져오게 하여 안상에 놓고 들어서 참대 감찰에게 보이며 말하였다. 이 등자가 좋은가 나쁜가? 감찰 조계생이 동렬에게 말하여 지영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온천을 떠나 천신사에 이르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목촌교에 이르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제주의 충마 점고사 등이 와서 우마의 등록 장부를 바치다. 제주의 충마 점고사 여친과 감찰 박안의 등이 와서 우마에 장적을 바쳤는데 말이 4414필이고 소가 1914두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전밀직사 김선치의 졸기 선치는 상주 사람인데 판종부 시사 김군실의 아들이다. 전조의 벼슬 하여 처음에 산원을 제수받았다가 옮겨 낭장에 이르고 이모년의 전라도 도순문사 유탁을 따라 왜구를 막아서 수십인을 쳐 죽이었다. 임진년에 나주 판관이 되었는데 세력가에서 진도굴리를 강제로 천인을 만든 자가 있으므로 곧 처결하여 양인을 만들었다. 들어와서 도간 2부의 낭중이 되었고 나가서 전라도 양강 두 도를 안찰하였으며 신축년에 장작감으로 서북면 도 원수 이함을 따라 홍건적을 막았는데 서경에 이르니 적의 기세가 대단히 치성함으로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하였었다. 도원수가 선치를 시켜 부고를 불태워 적으로 하여금 양식을 의뢰할 데가 없게 하려 하니 선치가 말하였다. 만일 부고를 불태워서 적의 식량을 의뢰할 데가 없으면 급히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도원수가 노하여 꾸짖으니 대장 안우가 옆에 있다가 천천히 말하였다. 이 말이 그럴듯하다. 도원수가 그대로 따랐다. 그의 겨울에 적이 송들을 함락하니 선치의 그의 형 김덕배를 따라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경성을 극복하였다. 이듬해 위위 판사를 제수받고 여러 번 옮겨 밀직부사에 이르렀고 위조 갑인년에 동지밀직이 되었으며 을묘년에 순경윤에 승진하였다. 무오년에 나이 61세로 낙성군에 봉하여졌고 인하여 추충 보절찬하 공신의 호를 받았다. 임술년에 상주에 퇴거하였다. 정축년에 서울에 이르니 임금이 늙은이로 여기고 쌀을 주고 돌아가기를 명하였다. 이때 이르러 집에서 죽으니 나이 81세였다. 아들이 세 사람 있는데 김추, 김전, 김균이다. 장작감은 선곤감이고 위위 판사는 고려때 위위시의 정삼분벼슬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3년 3월 2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유사에 이르니 좌정승 조순이 영알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도의 주군에 유후사성과 세도성을 나누어 책임지도록 맡기다. 사도의 주군을 유후사성과 세도성에 나누어 붙여서 때때로 성을 수보하게 하였는데 경기우도와 풍해도는 유후사에 붙이고 경기자도와 충청도는 신도에 붙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2죄 이하를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가 임진강 선상에서 임금께 진양하였는데 서풍이 크게 일어 티끌과 모래로 눈을 뜰 수 없었다. 세자와 대신이 벽제역에서 영할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6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온천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궁성을 순시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헌사에서 모친상 중에 길복을 입고 녹을 받은 민중리 등을 탄핵하다. 헌사에서 검교, 중추원부사, 민중리, 영일간무, 노식, 염장관 조이도, 사복주부, 육진 등을 탄핵하여 말하였다. 중리는 모상을 당하여 특별한 명령도 없이 길복을 입고 녹을 받았으니 인자가 된 도리가 아니옵니다. 청하옵건대 직책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 보내어 종신토록 등용하지 마시옵고, 이도와 식은 사사로이 연분을 설치하였다가 경차관이 온다는 말을 듣고 연분을 헐어버렸사오니 청하옵건대 직첩을 거두어 외방에 처하고, 지는 전라도의 사명을 받들고 가서 역마를 전가하여 탔사오니 아울러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소서. 명하여 중리는 그 시골에 두게 하고 이도와 식은 곤장을 때려 외방에 귀양 보내게 하고 진은 용서하였다. 처음에 진이 상언하기를 동일 목단과 아름다운 풀들이 전라도 여러 섬에 많이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진을 명하여 가게 하였는데, 진이 이를 얻어가지고 와서 바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고 구마 한 피를 주었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왕사 자초가 회암사를 하직하고 용문사로 가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제주 사람 변우와 강희 등이 좋은 말을 바치니 각각 비단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각도의 기민을 진휼하도록 명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3월 2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이달은 가물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1일 경축 첫 번째 기사. 정릉에 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목성이 적시성을 범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궁성 감력관 정의 등 16명을 귀양 보내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각도 경차관이 어랑의 장부를 만들고 새를 거두어 유비창에 들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3일 기묘 네 번째 기사. 간관 박신 등이 관작을 줄이고 녹과전을 감할 것을 건의하다. 간관 박신 등이 상언하였다. 전조의 만렵에 관작이 쓸데없이 많아서 양부의 수요가 많기에 70에 이르렀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감하여 줄였사오나 10년이 되지 못하여 수요가 56에 이르렀습니다. 주관의 제도를 보건대 오직 30육경으로 천하를 다스렸사옵고, 지금 명나라 조정에서도 또한 육부로 다스리는데 오직 우리나라는 땅이 천리에 불과하면서 재상의 많기가 배나될 뿐만 아니라 때로 나오고 때로 몰려가니 연기가 심히 넘치옵니다. 비록 주관과 명나라 조정은 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원하옵건대 상의 직임과 예문 춘추관의 신설한 직책은 없애고
한승부에도 또한 윤 하나만 두고 그 나머지 작은 벼슬은 없애고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유사로 하여금 상정하게 하여 시행하소서. 또 충신한 사람에게 녹을 중하게 하는 것이 비록 선비를 권하는 방도는 되오나 저축하여 불후에 대비하는 것이 실은 국가의 좋은 계책이 되옵니다. 전하께서 녹봉이 부족함으로써 호조와 급전사에 명하여 녹과전을 더 정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후한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여러 도의 밭이 각과의 이미 정한 것을 제외하면 군자에 속하는 것이 10만 여결에 불과한데 매양 묻고 손실된 것으로 인하여 조로 들어오는 것이 실상은 적사오니 만일 녹과로 옮겨 정한다면 축척에만 결핍이 생길 뿐 아니라 중의 연례의 용도도 또한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변경이 있다면 무엇으로 응하겠습니까? 하물며 원래 정한 녹과의 조세도 수운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시기가 뒤지기 있사온데 지금 또 정한다면 밀력이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삼사로 하여금 그 원래 액수를 상고하여 녹과를 알맞게 감하고 군자전으로 더 정하지 말아서 저축에 대비하고 밀력을 유족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양부에서 상량하여 감하여 들라.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광주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다 군사 1300명을 동원 서울 종각 아래에 옮기다. 광주에 거둥하여 새로 주조한 종을 보고 제조 권중하에게 안마를 내려주고 좌우도 군사 1300명을 풀어서 시가의 누 아래에 수운하여 놓았다. 처음에 종을 주조하라고 명하고 조금 있다가 시가에 누를 짓고 권중하와 이염으로 제조관을 삼았었는데 염은 성질이 강팍하여 제 마음대로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3번이나 주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오로지 중화에게 맡기니 중화가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청취하고 또 교묘한 생각을 써서 한 번에 주조하여 만드니 임금이 기뻐하여 이 상이 있었던 것이었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이 지은 종의 명과 그 서문.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에게 명하여 종의 명을 지었는데 그 서문은 이러하였다. 조선이 천명을 받은 지 3년의 도읍을 한수 북쪽에 정하고 이듬해에 비로소 궁침을 경영하고 그의 여름에 유사에 명하여 큰 종을 주조하여 이미 완성되매 큰 시가에 누각을 세워서 달았으니 성공한 것을 새기고 그 아름다움을 길이 전하자는 것이다. 옛날로부터 국가를 차지한 자가 큰 공을 세우고 큰 업을 세우면 반드시 종과 솥에 새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갱갱괭괭하여 후인의 이목을 용동시키고 또 통도와 대읍 가운데에서 새벽과 어둘 무렵에 쳐서 인민의 일어나고 쉬는 시한을 엄격하게 하니 종의 쓸모가 크다. 공경하여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 잠재해 계실 때로부터 등망이 날로 높아져서 천명과 인심의 기부가 저절로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어진 사람들이 힘쓰고 보조하여 모두 그 지력을 다하여 하루아침에 고려시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소의 한식하며 생각을 다하여 경을 세우고 길을 베풀어서 자손만대의 태평을 기초하였으니 공은 세워지고 업은 정하여졌다고 일을만 하겠다. 이것을 마땅히 새기어 밝게 후레에 보여야 하겠다. 또 주역에 말하기를 천지의 대덕을 생이라고 하고 성인의 대보를 위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위를 지키는가? 그것은 인이다 하였으니 성인이 천지의 생물지심으로 마음을 삼아서 확충하기 때문에 능히 그 위를 보이함을 말할 것이니 이것은 하늘과 사람이 비록 다르나 그 마음은 한 가지인 것이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시는 날에 군사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중회가
편안하고 조용하여 백성이 학정에 시달리던 자가 모두 생생의 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호생의 덕이 더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더욱 명하지 않을 수 없다. 명예는 이러하였다. 심원하신 우리 임금께서 천명을 받은 것이 넓고 컸다. 이에 와서 세도읍을 세우니 한수 북쪽이었다. 옛날 송도에 있었을 때에 국운이 쭈그러들어 우리 임금께서 이를 대신하여 포악을 덕으로 제거하였다. 백성이 전쟁을 보지 못하고 일조에 청명하여졌고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힘을 다하여 태평을 이룩하여 놓았다.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기부하여 이미 많아졌고 이미 번성하여졌다. 이에 저 종을 주저하여 새벽과 저녁에 소리를 울리게 하고 내공과 내업을 이에 새기고 이에 파낸다. 신도를 진압하는 것이 천만년일이라. 궁침은 궁전을 말한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3사에 명하여 염세 및 어량과 고깃배의 세금을 조사하게 하다. 3사에 명하여 각도의 경차관과 함께 바다를 조리하고 모래를 굽하는 염세의 다소와 어량과 선세의 다소를 조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양천이 분명치 않은 자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노비 변정 도감에 지시하다. 임금이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도당에 전지하였다. 근자의 변정 도감에서 신청한 양천에 대한 일은 양인 적이 명백한 자는 양인이 되게 하고 천인의 적이 명백한 자는 천인이 되게 하며 양천의 적이 함께 명백하지 못한 자는 몸은 양인이 되게 하고 역은 천역으로 결정하여 관사의 사령으로 정속시킨다 하였는데 지금 선주참과 영주참에 소속된 문적이 명백하지 못한 자가 변정도감에 양인으로 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고 문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몸은 양, 역은 천으로 결정하여 도로 두 참에 소속시키면 반드시 천례와 똑같이 역사시킬 것이니 연대가 오래되면 영영 노비가 될 것이다. 그 원탁하고 억울함을 펼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양적이 분명하지 못한 자는 외방 각 거울에 소속시키지 말고 경중 각사의 사령과 성문 원관의 파직 같은 것에 정속시키도록 허락하여 특별히 복이 드문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마땅히 벼슬과 상을 주고 그 딸 자식과 외손은 영구히 양인이 되게 하라.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마전포에서 돌아왔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간관이 아일마다 조여야 할 것과 종 운반을 대장에게 시킬 것을 아뢰다. 간관 박신 등이 대궐뜰에 나와서 아뢰었다. 옛날 제왕은 매일 조정에 임하여 친히 만기를 결단하였사온데 지금 국조에서는 6아이를 당하면 정전에 앉아 조회를 보는데도 오히려 조회를 패한 것이 지금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매양 아이를 당하여 정전에 앉아 조회를 받고 만기를 친히 하소서. 또 때가 바야흐로 농사달이어서 촌음도 오히려 악기없는데 지금 농민을 바라여 큰 종을 운반하오니 참으로 미편하옵니다. 원하옵건대 대장 대부로 하여금 수운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말한 바가 옳다. 그러나 병이 있고 천기가 아직 차서 조회를 보지 못하였다. 장차 청한 것과 같이 하겠다. 종을 운반하는 패단은 나도 또한 심려 하나 명령이 나간 지가 며칠이 되었으니 9년에서 반드시 소집하였을 것이다. 이에 예조에 명하였다. 이제부터 매양 조회하는 아일의 전서 이하가 뜰에 들어와서 반열을 정한 연후에야 내가 가서 조회를 보겠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렸다. 태조실록 13권 태조 7년 4월 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익명서를 만들어 전현령 이적을 무고한 김귀생을 사지를 찢어 조리 돌리다. 전 산원 김귀생이 익명서를 만들어 전현령 이적이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사지를 찢어서 조리 돌렸다. 처음에 귀생이 적과 더불어 노비를 가지고 다투어 텀이 생겼는데 도당에서 익명서를 보고서 적을 신문하기를 내 원수가 누구냐 하니 적이 말하기를 오직 귀생뿐입니다 하였으므로 도당에서 곧 사람을 시켜 귀생을 잡아 그 집을 수색하였더니 과연 익명서의 초본을 얻었다.